안녕하세요. 이장엽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과정은 사례형 문제풀이에요. 자, 사례형 문제풀인데, 여태까지는 몇 년 전까지만이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를 하나도 안 빼고 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죠. 문제가 계속 축적이 돼갖고,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췌해서 하는데, 발췌는 그 중복되는 것만 빼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홀수분만 하겠다, 짝수분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그 책을 반만 강의 듣는 거잖아. 그 책 반은 강의를 그냥 안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강의 듣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반 혼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해요. 객관식 강의를 나하고 같이 진행을 한 학생들은 아마 알 거야. 객관식 할 때도 그랬어요. 중복되는 것만 안 했어. 중복되는 건 뭐 굳이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혼자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중복되는 거 빼고 웬만하면은 다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출제 경향이 기존에 안 나오던 게 또 나오잖아요. 변심한 그런 게 아니에요. 법조인 모의고사도 그래. 기존에 맨날 나오던 거, 뭐 자기거래, 전단적 대표행위, 뭐 이런 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에서만 나오던 거,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점점 많아져. 그래갖고 보강을 피할 수는 없어요. 보강을 1회 내지 2회는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객관식 할 때도 1회 정도 했어요. 근데 보강은 최대한 적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 또 이런 게 있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거의 다 중복되는데 쟁점 하나만 있는 게 안 중복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그냥 포인트만 설명을 하고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거야. 내 수업 스타일이 그런데 빠짐없이 다 하는 걸 좋아해요, 나는. 물론 선택과 집중은 해야지. 근데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는데, 어떤 교재를 하나 선택을 했으면은 그걸 빠짐없이 다 하는 거를 선호해요. 반만 한다 뭐 이런 거는 난 되게 싫어해.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거든. 수업 수강 신청을 했는데 교재에서 뭐 반만 해주, 뭐 홀수반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아니 나머지는 그럼 혼자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럴 거면 그냥 혼자 책 보고 공부하지 강의를 못 알아들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설명의 필요가 있는 거는 수업 시간에 다 다루는 걸, 그걸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번 과정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교재 얘기도 좀 해야죠. 교재는 이제 해설편하고 실전편이 있는데, 주교재는 이제 해설편으로 할게요. 근데 실전편이 지금 책 이렇게 판매되는 걸 보니까 실전편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요즘에는. 근데 실전편이 올해는 이제 진도순으로 개편이 됐죠. 작년까지는 해설편은 진도순이었고 실전편은 이제 회차별로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것도 실전편도 다 진도순으로 바꿨죠. 그래서 분량이 부담이 되는 학생은 실전편으로 들어도 상관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수업 진행하는 방식이 교재 의존도가 되게 낮아요. 교재를 거의 문제 읽을 때만 보지 해설할 때는 교재를 거의 안 보거든. 예전에 한 번은 변시 끝나고 학생들이 전화가 왔어. 합격했다고. 그래서 축하한다 그러면서 한번 찾아와라. 소주 한 잔 먹었어요. 남학생 둘이 왔는데 그동안 수업 들으면서 자기들이 느낀 거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수업 들은 학생들이야. 어떻게 수업 진행 내내 해설을 한 번도 안 보더라는 거야, 내가. 문제만 읽고 해설은 한 번도 안 보더래.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은 안 그러냐고. 다른 선생님은 안 그런데 이렇게 봐가면서 한대. 이렇게 들고 책 봐가면서 하지. 그렇게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은 처음 봤대. 근데 난 한 번도 안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답안 쓰는 요령 설명해 주면서 그냥 샘플로 조금 보지. 근데 그 정도 외에는 내용을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전편으로 강의를 들으셔도 큰 지장은 없어. 근데 나는 가급적이면 해설편을 보라고 권장은 해줘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는 해설편으로 하고
실전편은 답안지에다 현출해야 되는 내용이 요 정도구나, 요런 거 확인하는 차원에서 쓰라고 만든 책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회차별로 처음에는 했던 거야. 막판에 이제 답안지에는 요 정도 쓰는 거구나, 그 정도 확인하라고. 이 해설편은 이제 맨 처음에 이 사례형 문제집을 낼 때 이제 해설편을 냈죠. 실전편은 낸 지가 한 3, 4년 전 됐나 뭐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 실전편을 만들 때 그때 답안지 분량만큼으로 만들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해설편으로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답안지 분량만큼만 하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다른 교재들을 보니까 분량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갖고 답안지 분량만큼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만들려면 책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답안지 분량만큼만 만들면은 이 책이 교재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답안지라는 거는 원래 그렇잖아요. 학생이 써서 교수님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근데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걸 알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만 써도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보통 그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 야, 좀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다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경상도 사투리를 모르는 사람은 좀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아는 사람끼리는 그게 다 통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교수님들은 다 아니까 아주 그냥 압축되게 써서 제출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 책을 보고 모르는 내용을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용도로 쓰려면 교재가 설명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설명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교재를 만들려니까 교재가 답안지 분량 갖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처음에 작업을 할 때 그때는 답안지 분량에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보통 한 1.7배, 1.8배 뭐 이 정도. 2배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 그 정도로 답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필요해요. 그렇게 그걸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변신을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잖아. 그래서 나는 뭐 내용은 웬만하면 보면 다 안다. 그냥 사례 푸는 연습만 하고 싶다. 사안 풀고 대충 요런 거 써주는구나. 그리고 사안의 해결 그 내가 낸 거하고 비교해봐서 똑같구나. 아니면 요 정도는 내가 생각 못했는데 요런 거 확인하는 정도로만 공부하고 싶다라면 실전편을 보시면 돼요. 그걸로도 충분해. 근데 내가 지금 상법 실력이 좀 부족하다. 이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상법 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 그럴 거면은 해설편을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물론 실전편도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어. 있어야 될 내용은 다 있어. 그런데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 뭔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해설편은 안 그렇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로 문장 안에 단어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해설편에서는 따로 한 문장으로 빼내 있지. 그러면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봐야 되죠. 그래서 공부는 해설편으로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그 해설편이 지금 책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이 사례형 문제집은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진도별 책이기 때문에 더한 게 왜 그러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 풀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요건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쟁점도 잡아보고 목차도 좀 잡아보고 사안의 해결 다 쓰지는 않더라도 여기서는 뭐가 어떻게 돼서 결론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런 거는 간략하게 메모를 해보고 이제 해설을 읽을 거 아니야.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든가 하든가. 근데 그렇게 해보고 이제 읽으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글자 한 글자 법리를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배인의 의의, 상인의 의의 하면은 여기 2페이지에 뭐 나오죠? 뭐 상인의 의의 하면 당행상이나 자기면허 상인을 한 자를 말한다. 이거를 다 지금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 이 정도는.